안녕하세요, 구독자 여러분. 오늘 광주 광역시 시장 분석 또 전망 오늘 총 정리한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 늦게 올린 점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사과드리고요. 자,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네, 말씀드린 것처럼 광역시 2025년 11호 대책이 나온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변했는지 같이 확인하시면서 앞으로 또 내년에 어떻게 시장이 변할지 봐야겠습니다. 그래서 현재 시장 상황하고 거래량, 가격 변화, 또 입주 물량, 예정 물량을 제가 쫙 뽑았습니다. 그래서 잘 체크하시면 내 집 마련이나 자산 관리에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. 그리고 향후 전망, 시장 대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광주 아파트 거래량 추이입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평균선을 밑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. 이 시장의 어떤 일부 지역은 효과를 유지하고 있어요. 강세 지역 있죠. 그러나 이제 광주 여기 7월, 9월, 10월까지입니다. 10월이 요런데 10월은 한 요 정도 올라올 것 같습니다. 중요한 것은 전체 그림에서 보시면 이 1,500건 밑에서 움직이고 있죠. 그래서 광주 시장이 내년에, 올해는 조금 살아났습니다. 이렇게 올해는 약간 살아난 것 같았는데 아시겠지만 광주에 미분양이 좀 있고 또 앞으로 내년에 입주 물량이 꽤 됩니다. 그래서 미분양과 입주 물량 그리고 또 매매 물량 합쳐지면서 광주시장이 2026년에는 약세를 피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자, 광주광역시가 그동안 그래도 많이 올해 입주 물량이 적어서 버텼습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일부 지역들은 뭐 가격이 좀 상승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10%에서 15% 정도 다운됐습니다.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10%, 12%인데 중앙은 구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전체로 보면 100에서 90점, 100이 어떤 지점이냐? 우리 2021년 저 최고점 찍을 때입니다. 그때에 비해서 평균적으로는 10%밖에 하락이 안 했는데요. 중요한 건 광산구는 뭐 한 10몇 프로 또 좀 빠졌죠. 중요한 건 평균이죠. 그러면 올라가고 호가가 올라간 것들이 있어서 실제로 뭐 20%, 40% 빠진 거래도 많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조율해서 신축 대단지는 여전히 좀 강보합을 유지하겠지만 제가 볼 때 향후 시장은 약보합으로 돌아서서 조정 국면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시장 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다음을 보시면 현재 아파트 가격 11호 대책 이후에 이 거래 현황입니다. 하나하나의 점들이 어떤 걸 얘기하냐면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보시면 거래가 이렇게 위에 있는 것들은 상승입니다. 하나하나의 거래가 10월 15일 날 거래된 가격 상승 하락을 나타내는 겁니다. 그래서 만약에 7천이 올랐으면 이 지점을 지키는 거고요. 5천이 하락한 거래가 있으면 여기 지키는 겁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상승과 하락이 지금 혼재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러면 앞으로 이 시장이 계속 이것으로 갈 것인가. 그럼 여기 보시면 약간 하락이 우세한 경향이 좀 나타나죠. 이때는 좀 버텼습니다. 11호 대책이 있고 나서 조금까지 버텼지만 그 뒤로 흐름은 약간 하방으로 요 전체를 보시면 요걸 보시면 그렇겠죠.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하방으로 가는 느낌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2026년 시장을 잘 예측하고 내 집 마련의 어떤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광주시 매매 전세 월세 매물 추이입니다. 보시면 이게 전세하고 월세가 지금 줄고 있습니다. 월세가 조금 많이 안 줄고 있고요. 전세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. 예전에 비하면 평소에 한 5천 건 되던 것들이 지금 2천 건대로 좀 많이 줄었어요.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장이 안 움직이냐? 전세 가격은 약간 뭐 강보합을 유지할 수 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. 매매 가격이 올라갈 것 같지 않고 내려갈 것 같아요. 그러면 누가 집을 살까요? 전세로 이어지겠죠. 그러니까 전세 물량이 소화가 많이 되는 겁니다. 그 대신에 매매 물량이 소화가 안 되니까 매매 물량은 어때요? 소화가 안 되고 계속 있습니다. 그러면 어느 지점에 가면 이분들이 매도로 내놨던 분들이 자금 압박에 못 이기면 이제 전세로 돌아오게 돼요. 전세가 살짝 늘어나는 시기가 생깁니다. 그때가 강력한 조정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광주시 매물은 이 매물이 파란색이에요. 파란색. 너무 많이 올랐죠. 지금 예전에 우리 2021년에 5천 건 만건인데 입주 물량 많은 거 기억하시죠? 2022년부터
그리고 또 미분양, 악성 미분양도 있고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이렇게 매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24,000건대가 있고 잠시 대책 위에 23,000건대로 좀 빠졌는데 입주 물량이 내년에 좀 많아요. 거기에 대해서 시장은 역전세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. 자, 광주시 미분양 추입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미분양이 많습니다. 미분양이 예전보다 더 많다는 얘기는, 잠시만요. 미분양이 예전보다 줄질 않고 있죠? 이렇게 보시면. 그럼 여기 보시면 2018년부터 경기 좋을 때 미분양 없었습니다. 근데 이때부터 2022년에 아시죠? 미국 금리 인상하면서 서울도 뭐 30~40% 폭락하고 전국적으로 일시적으로 충격이 있었습니다. 그 뒤로 시장에서 조정작용이 시작되죠. 미분양이 이제 늘기 시작합니다. 200개이던 게 지금 1700개 갔다가 1365개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. 중요한 건 이게 늘 것 같아요. 계속. 그리고 이게 악성 미분양입니다. 이 미분양 숫자도, 악성 미분양도 입주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. 준공을 다 했는데 이런 것도 할인 판매 들어가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늘어날 가능성이 내년에 더 저는 많다고 보여져요. 그래서 시장 자산관리 너무 뭐 좋은 집이든 나쁜 집이든 집이 좀 여러 개 있는 분들은 관리 들어가셔야 되고, 내 집 마련 준비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그 시장 발품 팔고 체크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내년에 접근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사례를 이렇게 보면요. 보시는 것 같이 뭐 광주에서 유명하죠. 풍경채 엘리트파크. 이 고점 찍고 나서 많이 회복 못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매물은 여전히 몇십 개가 나와 있고, 상무 SK뷰 이것도 매물은 많지 않지만 가격은 힘을 많이 못 쓰고 있어요. 고점 대비 8억 5천까지 갔다가 6억이에요. 거의 뭐 한 25% 정도 빠졌습니다. 그래서 이런 현상은 쉽게 살아나지 않을 것 같다. 제가 볼 때 좀 유지될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자, 적정 입주 물량 대비 이렇게 써놨잖아요. 보시면 이 광주만 봅시다, 여러분. 광주 2023년 4년 5년이에요 3년 4년 5년 입주 물량이 어때요? 적정 수요량보다 조금 올라가 있습니다. 이렇게 중요한 건 2025년에 요 색깔이 한 5,000세대밖에 안 들어가지고 약간 2025년에 강세를 보였어요, 광주가. 그런데 아시는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조정 올 거다. 2026년 이제 보겠습니다. 입주 물량 추입니다. 이게 2025년이에요. 5년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2026년 물량이 엄청 많습니다. 13,800기가고 이 적정 물량이 한 8,000호에서 7,000호로 좀 줄었는데요. 인구가 좀 감소하면서 7,000호에 비해서 거의 2배 수준입니다. 2026년 물량이. 그러면 현재도 미분양이 남아 있잖아요. 여기에다가 2027년도 물량이 또 한 8,000가 가까이 나옵니다. 그것도 입주입니다. 그러면 26년, 27년 광주는 드디어 확실하게 다른 타도시 광역시들이 15%에서 20% 조정 충분히 받았다. 그 얘기는 뭐냐면 좀 선호하지 않는 아파트들은 한 30~40% 충분히 빠졌다. 그런데 상승하는 거래가 있으니까 그거가 평균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광주는 타 광역시에 비해서 덜 빠졌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볼 땐 26년, 27년 특히 26년에 확실하게 타 광역시에 좀 키높이를 맞추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도 26년에 자산관리 잘 하셔야 되고 내 집 마련도 너무 쫓아가실 필요 없다 말씀드릴게요. 그리고 이 입주 물량에다 미분양, 기존 매물, 하방 진행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시장을 어떻게 접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. 이렇게 보시면 28%, 23%, 뭐 33%, 23%, 20%는 기본이고요. 여긴 42%. 물론 뭐 아파트의 어떤 입지나 여러 가지 뭐 권령 이런 것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방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건 분명하죠. 자, 그래서 다음 보시면 여기 보시면 다 35%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. 이렇게 30%, 36%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효산 중흥 클래스 뭐 29%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이 이런데 일부 지역에서 공인중개사분들이 신축 대단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 호가 유지를 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이 대세는 좀 막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광주는 내년에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된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광주의 강남이라고 하죠. 봉선동.
본성동 보겠습니다. 이게 보면 이게 아실이라는 앱입니다. 앱에서 제가 오늘자로 이렇게 2주간 거래, 대책 이후에 한 2주 딱 지났잖아요. 자, 봉선동에서 상승 순으로 제가 했는데 상승한 게 없습니다. 하락 거래만 있습니다. 하락 거래. 봉선동이 2028%, 8%, 50%, 그렇죠? 특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명지명에서는 중간에 한번 좀 올랐었습니다. 보시면 풍경채 이런 것들 다 힘을 못 쓰고 있죠. 엘리트파크.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점 대비 광주는 조정 국면에 들어가 너무 많이 올랐다. 조정 들어간다. 서울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. 분명히 시장이. 자, 그래서 보시면 좀 이걸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. 최고가 대비 28%, 포스코 더샵 8%, 포스코 더샵 좀 버티고 있습니다. 2020년 고가에 대비해서. 봉선동 모아 1단지 50%입니다. 50%. 풍경채는 19%인데 풍경채가 여기 보면 21%또 내려왔습니다. 그 뒤에 같은 그 전 사이에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데 중요한 건 하락 거래반이 존재한다. 봉선동도.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갈지 좀 이해가 되시겠죠. 그래서 광주는 예전에 19년, 20년, 21년 이때 서울을 비롯한 외지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. 이분들한테 흔들리면 안 됩니다. 갭 투자한 분들, 제가 볼 때 정부가 만약에 보유세 올리면 금매 이제 던지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갭 투자하신 분들은 욕심내지 마시고 자산 관리 잘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봉선동 제1풍경채 엘리트파크의 흐름을 보겠습니다. 자, 보시면 이게 고점입니다. 10억 3천. 10억 3천. 봉선동은 85제곱평이죠. 10저 엘리트파크가 그 풍경채 10억 3천인데요. 20일 날 8억 1,300, 24일인가 5일 날 8억 2천인가 3천 찍은 게 있어요. 중요한 건 20% 일단 조정됐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좀 몰려 있는데 매물이 쭉쭉 붙질 않아요. 매도가. 그리고 매도 물량은 꽤 있습니다. 몇십 개 계속 있고. 그래서 이 흐름이 제가 볼 때는 이 선에서 유지되다가 약간 조정, 시간 가면 다시 천천히 갈까?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러면 1등 아파트에 가까운 뭐 광주 SK뷰나 광무, 그죠? 다른 아파트들도 이 풍경채 센트럴 뿐이 아니라 광무 SK뷰도 그렇고 다들 좀 힘을 많이 못 쓰고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뭐 광주가 아직도 안 내렸다 하는데 좀 발품 파시면 내 집 마련에 큰 어려움이 없는 시기가 내년이라고 봅니다. 그래서 올해는 무리해서 절대 쫓아가실 필요가 없습니다, 여러분. 절대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퍼스티지 이게 이제 3,000세대 가까이가 들어오는데 이거 이제 좀 유심히 보셔야 되고요. 이렇게 입주 물량이 많습니다. 이렇게 너무너무 많아요. 제가 볼 때. 그래서 거의 13,000가구가 되기 때문에 2026년도 물량은 표가 아까 거는 좀 약간 좀 틀린 게 있어서 또 이렇게 쭉 나열해 봤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2026년도는 입주 물량이 많다. 역전세 가능성이 많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 2027년까지도 입주 물량이 충분합니다. 2021년 미분양 가구 현 51가구였어요. 이때 별로 없었죠. 지금은 1357가구. 너무 많죠. 좀 조심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광주에 대해서 제가 좀 짧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.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광주의 구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몇 개구는 입주 물량이 좀 모여 있습니다. 그래서 역전세 날 가능성도 2026년에 있다고 보여지고요. 현재 갭 투자한 분들이 매물이 효과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땐 버티기 힘들다고 봅니다. 그리고 정부의 앞으로 향후 어떤 정책 방향이 집값 잡기인데 다만 이런 건 있겠죠. 미분양 물량이 좀 늘거나 좀 상태가 안 좋아지면 정부가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혜택을 줘서 뭐 주택 취득을 좀 돕게 하는 뭐 금리를 낮춘다든지 이런 정책을 예전에 MB 때 그렇게 썼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그러기 전까지는 그리고 우리 시장은 그냥 유지될 것 같고요.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무주택자분들이 계시면 지금부터 열심히 발품 파셔서 제가 볼 때는 더 내려갈 수도 있지만 내년을 목표로 정하시고 뭐 전세를 이동하시든지 주택을 마련하시든지 그걸 전략을 잘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집이 많으신 분들은 제가 볼 때 무리한 기대하실 시기가 아닙니다. 조금은 대한민국이 좀 변동성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
부동산에 대한 어떤 과대한 자본시세 차익을 누리는 시기는 이제 예전 같은 시기는 이제 거의 안 올 거다. 미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자산 관리 좀 잘 하셔야 됩니다. 자,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영상 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광주광역시에 이어서 오늘 중에 대구 바로 올려드리고요. 그리고 오늘 중에 올리겠습니다. 대구는. 그리고 청주하고 창원 또 전주 이 정도 제가 시장 분석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 때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